납세무자의 납세자로 들어가자고. 이거는 어디서 배웠어요? 종합부동산세, 국세죠? 국세랑 똑같아요, 원리가. 자, 거주자가 팔았다. 자, 거주자가 어떤 자예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동안 183일 이상 거주하는 장소, 거소를 둔 자를 우리는 거주자라 그래요. 그래서 거주자가 팔 때와 거주자가 아닌 자를 뭐라 그래요? 비거주자. 빗자가 들어가면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과세소득의 범위는 거주자는 국내 국외에서 모든 소득에 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 무제한입니다. 그러나 비거주자는 어디 소득? 국내 소득에 대해서만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한됐죠? 그럼 비거주자는 국외 소득은 납부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국외자가 들어가면 무조건 조심해야 돼요. 왜 없어요? 우리가 몰라. 빨리 와요. 이제 선거 날짜도 다가오고 있어요. 선거는 하세요. 참정권을 행사해 주고요. 근데 충청도 사람을 저는 좋아해. 견제를 시켜주잖아. 비스름하게. 알아들었나요? 민주주의 국가에는 몰빵은 안 좋은 거예요. 견제를 해서 서로가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민주주의를 발전시켜야 되겠죠? 없어. 이거 2번 출제됐어요. 국외가 들어가면 조심해야 돼. 근데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될 거는 뭐다? 거주자가 팔았죠. 어디 국외자가 들어가면 반드시 조심해야 돼. 몇 년이 붙어야 돼?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거주자가 어디 거를 팔았을 때 국외 무조건 납세의무자가 되는 게 아니라 3년이 아니라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 이거 3번 출제됐어요. 그래서 거주자가, 우리가 거주자죠? 해외 부동산을 거래했다. 5년 이상 거주자만 세금 내는 거야. 4년까지는 봐주겠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납세지잖아. 자, 거주자가 팔았죠? 거주자는 주소가 있잖아. 그럼 납세지는 항상 어디로 간다?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간다. 자, 그럼 비거주자가 팔았죠? 비거주자는 주소지가 없잖아. 어디로 간다? 소재지 관할 세무서로 간다. 자, 이렇게 해서 납세의무자와 납세지를 헷갈리면 안 돼요. 거주자가 팔면 주소가 있으니까 주소지로 가고, 비거주자는 주소가 없으니까 소재지로 간다. 고로 비거주자는 주소지를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돼요. 자, 2번째는 납세의무자. 거주자가 국외 거를 팔았을 때는 몇 년 이상만 납세의무자가 된다? 5년. 5년이에요. 5년. 거주자가 국외로 튀었잖아. 해외로 튀어서 이의 별명이 뭐야? 요년이야. 요년. 5년 짝대기 하나 더 그으면 요년이야. 요년. 3년 하면 안 돼요. 요년이라고. 단 비거주자는 뭐다? 국내 것만 과세를 합니다. 국외 거는 납부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정리를 깔끔하게 하셔야 돼요. 자, 프린트로 정리 들어가자고요. 자, 1페이지 납세의무자에. 항상 여러분들이 이게 보면은 이 프린트를 좀 1페이지 한번 봐봐요. 세금의 종류가 5개 나왔잖아. 꼭대기 한번 봐. 뭔가 찍혀 있는지 알아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가 5개 나와 있죠? 나와 있고, 그럼 지금 양도소득세니까 왼쪽 봐, 왼쪽. 자, 왼쪽을 보면은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표준세율
4번에 비과세 등등등 왼쪽에 딱 제목이 나와 있어요. 자, 그럼 두 번째 납세 의무자. 자, 두 번째 칸. 그럼 양도세 칸으로 와야죠. 두 번째 거주자가 팔았다. 자, 거주자가 팔았다. 국내 국외 다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국내 거를 팔든 국외 거를 팔든 납세 의무자가 된다고요. 거주자가 어디 거를 팔아서 국내 국외 다 납세 범위가 됩니다. 단 주의하자. 국외 거를 팔았다. 반드시 국외 거를 팔면 몇 년이 붙어야 돼? 5년. 기억이 안 날 때는 거주자가 국외로 튀었죠? 짝대기 하나 붙이면 무슨 년이라고요? 요년. 아주 그런 기억을 하려고 그러네요. 요년이야. 5년. 자, 빗자가 들어가면 조심해야 돼요. 비거주자는 국내 것만 납부할 의무가 있어. 자, 국외 거는 납세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비거주자는 국외 거를 납부할 의무가 없어. 왜 없어? 우리가 몰라. 우리가 알아? 몰라. 왜 몰라? 모르니까 모르지. 자, 대표적으로 비거주자는 누가 되는 거야? 트럼프야. 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트럼프는 비거주자잖아. 트럼프가 우리나라에 와서 사업을 하거나 부동산을 팔어. 국내 것만 과세한다고, 우리나라 거. 그럼 트럼프 나라 국외 거는 우리는 과세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법은 이렇게 한글만 잘 읽으면 되는 거예요. 공부를 잘못하면 죽을 때까지 자격증 못 따요. 1년 딱 코스를 두고 차분히 준비해야 한 번에 붙는다고요. 그리고 잠을 너무 많이 자지 마세요. 한 7시간 전후, 그죠? 그럼 어떤 분은 2시간 자고 학원 와요, 그죠? 공부에 막 새벽까지 아파트에 보면 불 켜 있잖아요. 새벽 2시에 불 켜 있는 분은 30%가 중개사 공부하는 분들이에요. 아, 진짜예요. 예? 중개사 공부에 새벽 4시까지 그 하고 나서 쟁이를 졸고, 그 뭔 짓거리냐고, 그거. 아, 우리 집 사람이 8년째 공부하잖아. 올빼미야, 별명이 올빼미. 그래갖고 내가 다 선생들 알잖아, 학원 선생들. 그래갖고 내가 저쪽 학원으로 가라 그랬어요. 나는 공짜는 그냥 보내면 공짜로 해준다 그랬어. 근데 공짜로 1년을 시켜보니까요, 그냥 놀러 다녀. 공부를 아예 안 해. 내가 얘기하면 다 공짜인 줄 알아. 그래갖고 2년째부터는 돈을 내고 다녔어요. 근데 왜 갈 때 엘리베이터에 마주쳤는데 우리 집 사람 가방이 그렇게 크냐고. 책을 놓고 가야 되는데 고구마 삶아가지, 감자 삶아가지, 뭐 먹을 거를 잔뜩 갖고 가. 참 재미는 있죠, 그죠? 그냥 먹다가 뒤에서 졸고. 우리 친구가 얘기했어요. 네 와이프는 공부 체질이 아니라고 그러더라고. 아, 기분 나쁘더라고. 우리 사람 머리 좋은 여자예요. 근데 아들들 키우다 보니까 기억력이 없어져 버렸어요. 연년생. 얼마나 불행한 거야. 꼭 떨어지더라도요, 하나 두 개 덜 맞춰서 떨어져. 어떨 때는 1차 붙어. 진짜 아슬아슬하게. 또 어떤 때는 재수 없는 연도는 2차만 붙어. 1차 떨어져. 그게 8년째예요. 근데 올해가 10년째. 하도 오래되니까 몇 년도 기억이 안 나. 그래서 올해 또 공부해요, 지금. 그래갖고 우리 집 사람요, 이장이야, 이장. 아파트에 통장이라고. 나 통장 시켜줬어. 돈 벌면서 좀 학원비라도 내라고, 학원 다니라고. 통장 월급 40만 원 줘요. 에? 그거 하는 일 없어, 그거. 아파트 단지에. 그래갖고 출석하면 2만 원 수당도 줘요. 그래, 학원비 남잖아. 그래갖고 5월달부터 20일부터 월급 받아요.
제가 내 마음대로 시켜줄 수 없잖아요. 내가 거기 관리소장을 잘 알아요. 내가 전화로 물어봤지. 야, 그 통장도 이제 해야 되잖아요. 근데 몇 명 접수했냐 물어봤어. 한 명도 접수를 안 했대. 왜? 40만 원이니까. 그래서 내가 마지막 날 우리 집 사람을 등극시켰어. 이력서 써라. 그래갖고 바로 합격시켜버렸잖아요. 2명 나오면 우리 집 사람은 안 돼요. 내가 알아. 예. 왜 알아? 자기 소개도 해야 돼요. 거기 가서 여러 명 나오면. 우리 집 사람이 약간 좀 어눌해요. 내가 그래도 데리고 사는 거예요. 그래도 착하니까. 제발 중개사 오래 좀 땄으면 좋겠네요. 그래도 통장인 동시에 지금 중개사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 사람 양다리 걸치고 있어요. 아, 통장은 가문의 영광이에요. 그 동사무소에서 뭐 하나 쪽지죠. 나 그래서 거실에 크게 확대해서 붙여놨어. 왜 웃어? 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뭐 집집마다 다 사연이 있고 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생활 환경이. 자, 우리 저 집사람 친구가 원래 4명이야. 3명은 2년 만에 붙었어. 놀러 다니다가 2년째 정신차려서 돈 엄청 벌어서 동탄에서. 우리 집사람은 자격증이 없잖아. 우리 집사람은 근데 이게 세. 그래갖고 사퇴해서 해서 이제 중개업소에 취업시켰잖아. 근데 이게 세니까. 근데 그게 자격증이 없으니까 기분이 나쁜 거야. 또 고객이 물어봐요. 또 엉뚱한 고객은 자격증이 있어요. 그럼 없잖아. 그래서 공부를 다시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공부하는 방법이 틀려. 올빼미야. 낮에 팍 자다가 밤부터 이제 출발을 하는 거예요. 올해는 잘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자, 이렇게 해서 그 프린트 한번 봐요. 그렇게 나왔어요. 자, 2번째 칸. 거주자는 국내국에 다 납세의무자가 있죠. 그리고 거주자는 국외 거를 팔았을 때는 반드시 몇 년이 붙어야 돼? 5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빗자가 들어가면 조심하자. 비거주자는 국내 것만 납부할 의무가 있고 국외 거는 납세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 꼭대기로 올라가요. 이제 납세지. 꼭대기 양도소득세 꼭대기. 자, 나왔잖아. 자, 꼭대기 제목이 뭐야? 납세지야. 왼쪽에 제목이라 그랬잖아요. 납세지 쭉 따라와. 자, 양도소득세 거주자는 주소가 있죠? 그럼 납세지는 어디다? 주소지 관할 세무서다. 자, 빗자가 들어갔어. 그럼 비거주자는 주소지를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괄호. 어디가 납세의무자다? 소재지. 이렇게 정리됐어요. 우리 집사람이요 제일 못하는 과목이 세법이야. 남편이 잘 안 돼. 그래서 이거를 8년 전에 한 장을 줬어. 시험장에 가면 여기서 거의 다 나와. 이거를 못하겠다는 거야. 한 장짜리를. 근데 못한다고 절대 구박하면 안 돼요. 격려를 해줘야 돼. 애들도 공부 못하는 놈 너 못한다 그러면 석 죽어서 공부가 안 돼요. 공부는 잘 안 되더라도 뭐다? 다른 특기가 있으면 되는 거야. 우리 큰아들 프리랜서잖아. 대학교를 1학년 다니다 술 퍼먹다 그만두고 기술을 배운 거야. 반도체. 그리고 지금 한 달 5, 600만 원 벌어요. 그 무슨 기술이냐면은 그 좌우간 그 도면을 딱 주면은 조립하는 거야. 전장 기술인가. 전장 기술. 그래갖고 이제 대학교 1학년 중퇴했잖아. 그래갖고 지금 경력이 군대 제대해 갖고 한 10년 가까이 돼요. 그래서 돈을 좀 버니까 이게 생겨서 결혼도 했어요. 그리고 애 손녀 낳잖아. 근데 우리 집에 절대 안 와. 며느리가 까탈스러워서. 왜?
내가 담배를 피잖아. 그러니까 며느리가 싫어해. 딱 우리 며느리 별명이 개코야. 옷에 이 담배 냄새가 배잖아요. 그죠? 그래서 담배 피워서 우리 집은 안 와. 그래서 오지 말라 그랬어요. 나도 좋더라고. 며느리 눈치 봐요. 그런 게 있더라고. 자, 그 다음.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뭐 정리했다? 납세지와 납세 의무자를 정리했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자고요. 자, 납세 절차. 자, 양도소득세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자, 양도소득세 납세 절차로 들어가네요. 납세 절차가 뭐야? 부과와 징수 과정을 거친다고요. 자, 여러분들 기본서는 281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자, 세금을 납부하는 절차. 자, 양도소득세는 스스로 알아서 신고 납부하는 거죠. 자, 그래서 미리미리 신고하는 게 뭐다? 예정신고야. 자, 양도소득세도 소득세죠. 원칙은 언제까지 신고 납부한다?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말일까지 신고 납부한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돼? 오늘 팔았어. 오늘 팔았는데 내년 5월 달에 내야죠? 돈을 써버리잖아. 그래서 조세 채권 확보를 위해서 미리미리 납부하는 게 뭐다? 예정신고입니다. 예정. 자, 그래서 또 나왔다.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은 몇 호 자산이야? 1호 자산. 항상 기타 자산. 다른 게 끼어들면 안 돼요. 부동산과 관련된 1호 자산은 양도한 달에 말일이 붙어야 돼요. 2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합니다. 3개월 하면 안 돼요. 말일이 꼭 붙어야 돼요. 자, 오늘이 양도일이야. 오늘이 며칠이에요? 5월 며칠? 5월 13일이 양도일이야. 양도일이 5글자로 어떤 날이요? 양도일이 5글자로 어떤 날? 창금 받은 날. 대금청산일. 등기가 빠를 때는 등기접수일을 뜻한다고요. 자, 그래서 1호 자산을 팔아서 이렇게. 그러면 양도일에 속하는 달에 뭐야? 말일. 말일부터 몇 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한다. 2개월 이내에 스스로 알아서 신고도 하고 납부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말일이 언제다? 5월 31일. 그럼 언제까지 신고 납부한다? 7월 31일까지. 이렇게 하면 끝난다. 중요한 거는 2개월 앞에 뭐가 붙어야 돼? 말일. 날짜 계산하지 말라 이거지. 그러면 신고 납부를 이행 안 해. 이행 안 하면 뭐가 붙어? 가산세. 여러분들이 오랜만에 잘하는 거 나왔다. 가산세가 붙으면 정부부가 무슨 징수로 바뀝니까? 보통 징수로 바뀐다고요. 정부부가. 여러분들이 가장 잘하는 거 가산세잖아. 이렇게 세법은 가끔 가다 잘하는 것도 나와요. 에? 자, 무신고는 몇 프로? 무신고하면 세금이 몇 프로? 20. 과소는 10. 사기부정 40. 사기부정 죽여 살려 죽여 사형 40. 그 다음 납부 지연 가산세는 일일 가산세죠? 몇 프로? 0.022. 이거 무 20이야. 무 하면 내 다리 딱 보라 그랬지. 무 두 개가 뻗쳐 있잖아. 그 다음 과소는 10. 이거 사기 부정이야. 사기 부정한 방법으로 뭐다? 무신고 과소하면 세금이 몇 프로나? 40%. 이게 뭐다?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유를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억한 사람은 거의 이번 시험에 합격해. 또 새로워. 맨날 새로워요. 자, 납부, 지연. 납부야, 납부. 1일부터요. 1일 가산세입니다. 1일 몇 프로씩부터 10만 원당 돌돌 0.0돌돌 이렇게 가산세는 신고와 납부로 구분해서 율 기억해야 돼요. 자, 칠판 위에 보자고요. 자, 그 다음 잘 봐요. 부담부 징역. 자, 이거 무조건 출제되잖아. 부담 많은 부분은 뭐야? 양도. 그리고 제외는 뭐다? 징여잖아. 부담 많은 부분은 채무, 양도예요, 양도. 부담부 징여. 부담 많은 부분은 채무는 양도로 보고 나머지는 징여로 보잖아. 그럼 이 채무 양도니까 이거는 몇 개월? 3개월이야. 말일부터요. 이것도 요거 왜 3개월이야? 이거는 징여가 끼어있기 때문에 1개월을 더 줘. 나머지 1호 자산은 전부 말일부터 2개월입니다. 단 부담부 징여, 양도는 뭐다? 채무는 양도, 나머지는 징여. 그러니까 채무는 말일부터 3개월이에요. 3개월. 자, 그 다음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팔았네. 자, 여기 칠판 봐요. 자, 허가받기 전에 대금 청사는 뭐야? 무효야. 허가가 나야 유효가 됩니다. 허가받기 전에 잔금 받았잖아요. 무효. 그럼 유효가 되려면 허가가 나야 유효가 돼. 허가 1. 해제가 되면 해제 1. 포인트는 뭐다? 말일부터 2개월입니다. 말일부터 이거를 민법에서 무슨 무효라 그래요? 유동적 무효 들어봤어요? 그래서 전자가 들어가면 뭐다? 절대 양도일하면 안 돼요. 허가일 이렇게. 왜? 허가가 나야 유효가 되니까. 허가가 나야 신고를 받아주지. 그래서 전자가 들어가면 허가일. 만약에 잘 들어요. 허가 받은 후 자, 허가 받은 후 대금을 청사라면 이거는 양도일이야. 이렇게 지문이 달라져요. 전자가 들어가면 허가일. 허가를 받은 후 잔금 받으면 정상적인 거잖아요. 그 양도일로 따지지. 전자가 들어가면 허가일. 후자가 들어가면 양도일로 시작한다고요. 말일 2개월은. 지문 정리 잘해요. 전자가 들어가면 허가일. 허가받은 후 잔금 받으면 정상이잖아. 양도일. 헷갈리면 안 돼요. 그래서 기억이 안 날 때는 뭐다? 허가일은 전자가 들어갈 때 일명 허전해요. 이렇게. 허전해요. 이렇게. 여러분들 살다 보면은 허전할 때 있어요? 솔직히 얘기해봐. 있어? 우리나라 여성의 82%가 허전할 때 있대요. 그리고 특히 언제 허전해? 남편이 정년퇴직해서 삼식이가 될 때 허전하대. 진짜예요. 삼식이 되잖아. 진짜 남자들은 이거 귀담아 들어야 돼요. 우리 와이프 친구가 공무원 정년퇴직했어요. 지금 1년째 놀아. 고생했잖아. 연금도 300몇십만 원 받아요. 에? 어디에 나가지도 않고 밥 때만 기다리는 거야. 그래도 1년은 용서해 주는 거야. 고생했으니까. 나는 그걸 왜 아느냐? 갑자기 내가 좀 답답해서 문을 열어놨는데 우리 집사람이 거실에서 친구랑 전화하는 거야. 그럼 친구가 죽겠다 그러는 거야. 아이, 돈도 있는데 왜 그러냐 그러니까 삼식이래. 가지도 않고 오지도 않고 나 어떻게 사냐 그러는 거야. 근데 그때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남자들도 뭐다 요리를 배워서 삼식이 좋죠. 한 끼 정도는 남자가 딱 요리해서 여자 갖다 줘봐 뿅가. 그래도 남자도 뭐다 요리 7개는 해야 된대요. 요즘 신세대들은 김치찌개 된장찌개 그거 금방 배워요. 인터넷 들어가면. 나도 일요일 날은 요리를 2가지를 해요. 우리 저 막내 먹이려고 막내가 마마보이잖아. 굶어 죽을까봐. 그래서 남자도 요리를 할 줄 알아요. 그래서 허전해요. 이렇게 허전하면 요리를 배웁시다. 후자가 들어가면 정상이에요. 자, 그럼 밑에 봐요. 이거 양도 차익이 없거나 마이너스가 났죠. 양도 차익이 제로야. 마이너스가 나더라도 신고를 하여야 한다. 왜 신고해야 돼? 그래야 정부가 알지. 내가 양도 차익이 제로야. 신고해야 알아요. 신고를 안 하면 정부 기준대로 세금을 계산해 버려. 나는 땅 대가 계산하니까 양도 차손이 마이너스가 1억이야. 그럼 정부 기준으로 계산하니까 소득이 2억이 나와서 세금 부과가 된다고요. 가산세가 붙어서. 그래서 신고를 해야 정부가 안다. 안 하면 뭐가 붙는다? 가산세가 붙는다. 이게 무슨 신고입니까? 예정신고. 자, 그리고 예정신고에서 이제 우리가 이번 시험에 알아야 될 게 뭐다? 예정신고에 납세 의무 성립 시기는 언제일까요? 자, 확정신고에 납세 의무 성립 시기는 1년 단위로 계산하죠?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납세할 의무가 성립합니다. 확정신고는. 그러나 예정신고는 뭐다? 성립 시기는 언제 성립한다? 말일날. 그 과세 표준이 발생한 달에 말일날 성립합니다. 말일날 성립해서 2개월 이내에 신고하는 거라고요. 예정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정. 그래서 말일날 성립해서 2개월 이내에 세금 신고 납부를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확정신고가 아니라 예정신고의 납세 의무 성립 시기는 어쩌고 저쩌고 언제 성립한다? 말일날 성립한다. 말일만 기억하면 돼. 말일날 성립해서 몇 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한다. 2개월. 확정신고는 언제 성립해? 확정신고는 1년 단위로 세금 계산하는 거죠. 언제 확정신고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한다. 몇 월 며칠? 12월 말일. 확정신고는 뒤에 나와요. 이런 게 지엽적인 문제예요. 이번에 예정신고는 언제 성립한다? 말일날 성립한다. 이건 말일날. 말일이 되면 성립해서 2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하면 끝나는 거라고요. 예정짝이 뭐라고요? 말일. 그 기억이 안 날 때는 어떻게 해? 나의 예정일은 말일이야. 친구가 물어보잖아. 너 예정일 언제니? 끝났어. 그럼 인생 끝난 거야. 너 예정일 언제니? 수시야. 너 건강 상태가 안 좋구나. 내가 지금 뭐를 말하는지 느낌이 와야 돼요. 공부할 때만큼은 너의 예정일은 언제냐면 말일이야. 공부할 때만 쓰는 거예요. 개인마다 달라요. 지금도 무슨 얘기하는지 말귀를 못 알아들었어요. 통과. 나의 예정일은 항상 말일이다. 자, 한 장짜리 한번 봐봐요. 2페이지. 자, 2페이지 뒷면입니다. 자, 오른쪽 양도소득세 봐야죠. 자, 꼭대기 2페이지 양도소득세 왼쪽이 제목이죠.
자, 왼쪽이 뭐다? 자, 예정 신고 납부 및 기간이라고 나왔잖아요. 왼쪽 제목 보고, 자, 양괄호 1번. 예정 신고 기한 나와 있습니다. 자, 1번 기타 자산까지는 말일부터 몇 개월 이내 2개월. 2개월이에요. 오른쪽 찾았어요? 자, 그 다음 허가받기 전에 들어갔잖아. 전자가 들어갈 때는 말일부터 2개월은 어떻게 쓴다? 허가일. 그러나 주의하자. 후자가 들어가면 양도일이에요. 전자가 들어가면 허가일. 허가받은 후 잔금은 정삭이니까 후자가 들어가면 양도일이에요. 전자가 들어가니까 허가일. 자, 부담부 증여는 채무는 양도라 그랬죠? 이거는 증여가 섞여 있으므로 말일부터 몇 개월이다? 3개월 이내. 요것만 3개월이야. 나머지 1번, 2번은 말일부터 2개월입니다. 자, 그 다음. 자, 당구장 표지. 예정신고 납부시는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 미리 납부하는 거잖아. 예정신고는 미리 납부하는 거예요. 미리 납부하더라도 옛날에는 10% 세금을 빼주던 시절이 있었어. 그게 없어졌다고요. 그래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승질나서 안 해버리면 뭐가 붙는다? 가산세가 동그라미 적용됩니다.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그 다음 별 나왔잖아. 해당 연도에 누진세율 대상을 2번 이상 팔았어. 자, 양도소득세 누진세율 대상 자산을 2번 이상 팔면은 따로따로 신고한다. 합산해서 신고한다. 합산해서 신고해야 세율이 높아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신고한다?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그래서 세율이 높아서 양도세가 많이 나와. 그러면은 합산하여 신고를 안 하면 확정 신고를 다시 해야 됩니다. 어떤 자산을 팔았다고요? 누진세율 대상을 2번 이상 팔았어. 그럼 따로따로 신고하면 세율이 낮아서 양도세가 덜 나와요. 합산하여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게 무슨 신고입니까? 예정신고. 그리고 별 밑에 양도 차익이 없거나 손해가 나더라도 어떻게 한다? 신고하여야 한다. 이 얘기는 신고할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 신고를 안 하면 불이익을 줘버립니다. 이게 예정신고예요. 자, 칠판 한번 보자고요. 자, 이번에는 확정신고야. 자, 예정을 안 했어. 그럼 확정신고 해야죠. 확정신고는 1년에 한 번 하는 거예요. 자, 역시 1호자산. 자, 올해 팔았으면 다음 연도 언제까지 하는 거야? 5월 1일부터 5월 말일까지 하는 거. 1년에 한 번 하는 게 무슨 신고라고요? 확정신고다. 자, 또 나왔다. 전차가 들어갔잖아. 그럼 뭐다? 뒤에 뭐가 와? 허가일. 항상 확정신고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말일까지 하는 거예요. 딱 숫자 하나만 기억하면 되잖아요. 자, 지문 정리. 1번. 자, 예정신고는 뭐다? 반드시 해야 되는 강행규정입니다. 예정신고는 반드시 해야 되는 강행규정이라고요. 세금을 빨리 거두려고. 그래서 예정신고를 한 자는 했잖아. 그러면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한 번만 하는 거예요. 예정신고 했잖아. 확정신고 안 해도 돼. 그러나 엉터리 신고하면 확정신고 해야 됩니다. 법대로 하라 이거지. 자, 그 다음 2번. 예정신고는 강행규정이죠? 그럼 안 했어. 가산세가 붙어서. 예정에 가산세가 붙으면
확정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중 부과 금지. 무신고했다. 그럼 20%부터는 세금이 40% 늘어나서 안 된다고요. 그러나 예정에 가산세가 붙었어요. 20% 붙었다고요. 그럼 확정에는 가산세를 다시 부과한다, 부과하지 않는다. 부과하지 않는다. 이렇게 한 번만 붙이는 겁니다. 가산세는. 자, 그 다음 아까 했잖아. 누진세율 대상. 이 누진세율 대상은 소득을 합치면 세율이 높아서 세금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누진은 몇 회 이상? 2번 이상. 그래서 2번 이상 하면 예정신고를 합산해서 신고해야죠. 근데 예정신고를 어떻게 해서?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았네. 합산해서 신고하지 안 하면 양도세 띄어먹었지? 그럼 무슨 신고를 다시 해야 돼?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정신고를 따로따로 했잖아. 확정신고를 다시 하라 이거지. 합산해서 양도세 띄어먹었으니까. 자, 그 다음 밑에 자, 양도세와 함께 내는 세금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부가세. 부가세는 뭐가 있어? 농어촌 특별세. 아주 잘 봐요. 양도세와 함께 내는 세금이 농특세야. 20%부터. 납부세액이 붙는 거야? 감면세액이 붙는 거야? 감면세액. 납부세액 하면 큰일 나야, 큰일 나. 국세는 국세가 붙잖아요. 양도세 짝은 뭐다? 농어촌 특별세 20%는 감면세액이 붙어요. 납부세액 하면 땡입니다. 땡. 자, 그리고 양도소득세도 소득세잖아. 그럼 소득세에 필수적으로 따라가는 세금이 뭐야? 지방소득세 10%. 이거는 납부세액에 항상 소득세의 10%는 무슨 세금으로 별도로 내야 돼? 지방소득세. 이거는 따로 납부하는 독립세예요. 여러분들이 5월 달에 소득 있으면 종합소득세 신고하죠. 그 소득세의 10%는 또 별도로 뭐를 내야 돼? 지방소득세. 항상 소득세에 따라다니는 세금은 지방소득세입니다. 필수예요. 필수. 은행 예금 해봤어요? 그럼 예금 줄 때 원천징수하죠? 소득세 띄잖아요. 그 소득세의 10%는 다시 뭘로 띄는 거야? 지방소득세. 납부세액에. 농특세 20%는 뭐에 띄는 거야? 감면세액. 납부세액과 감면세액 글씨 잘 읽으세요. 이거 이 앞에 갖고 장난친다고요. 양도세를 계산하니까 1억. 1억이다. 이거를 법에 의해서 감면받았어. 50%. 이렇게 50% 감면받았다. 그럼 양도세가 1억이 아니라 얼마가 돼? 납부세 5천만 원. 5천만 원이죠? 그리고 감면세. 감면세액은 얼마야? 5천만 원. 얘는 뭐야? 납부세. 이렇게. 여기에 10%. 10%는 뭐가 붙어? 지, 방, 소득세 500만 원. 뭐에 붙는 거야? 납부세. 자, 감면받으면 양도세는 없어지죠? 여기에 몇 프로? 20%.
여기에 20%는 뭐가 붙어? 농어촌 특별세. 얼마? 1,000만원. 이렇게 계산한다. 그래서 500만원. 그 다음 5천만원, 500만원, 1,000만원. 토탈 6,500을 세금으로 내야 된다는 뜻이에요. 절대 세법은 계산하지 마세요. 감면세액의 20%. 항상 소득세가 있으면 뭐를 별도로 내야 된다? 지방소득세 10%. 뭐예요 이거는? 납부세액이. 정리를 좀 하셔야 되네요. 자, 그러면 프린트 한번 보세요. 자, 양도소득세. 자, 프린트 2페이지 양도소득세 양괄호 2번 확정신고 기한이 나와 있습니다. 오른쪽에 2페이지 항상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언제다? 5월 31일까지. 그리고 예정에 가산세가 붙으면 확정에는 가산세가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게 뭐가 생략된 거야? 예정에 가산세가 붙으면 확정에는 가산세가 부과하지 아니한다. X 그 얘기입니다. 예정에 가산세가 붙으면 확정에는 안 붙는다고요. 그리고 예정신고 납부한 자는 확정신고를 아니할 수 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는 뭐다?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지 뭐가 가능하다? 분할납부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양도세는 물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드디어 나왔어 이거. 이거는 무조건 출제된 거예요. 분할납부. 세목별 비교. 이거를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자, 양도세만 한번 보자고요. 양도세. 자, 분할납부는 양천지. 얼마 초과? 1,000초과. 분할납부 기간은 2개월. 분할납부 대상자 1,000초과. 이게 기준점이죠? 1,000에서 더블 2,000만 원 이하는 1,000초과를 분납하고 2,000초과는 50% 이하를 분할납부합니다. 이거는 예정신고도 가능하고 확정신고도 가능하다. 언제까지? 신고기한까지. 현찰이니까. 그리고 양도소득세는 뭐는 할 수 없다? 물납은 할 수 없다. 그럼 앞에 거는 다 배운 거잖아. 재산세인지 종부세인지 양도소득세인지 헷갈리면 안 돼요. 반드시 비교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이렇게. 자, 나왔잖아 이거. 자, 여기 봐. 250, 1,000초가. 분할납부 기간은 3개월, 6개월, 2개월. 납부 방법은 이렇게. 신청은 까지. 그럼 재산세는 물납도 가능하죠? 물천지 1,000초가. 부동산은 어디 것만? 관할구역. 그래서 물납과 분할납부가 될 수 있는 거는 뭐밖에 없다? 재산세밖에 없어. 그럼 매년 물어. 세법에서 가장 쉬운 게 이거야. 왜? 요것만 알면 250, 1,000초가만 알면 이거는 납부 방법이에요. 어렵게 나왔을 때는 이 부분을 물어봐요. 자, 1번 납부할세액이 300만. 2번 납부할세액이 600만. 2번 납부할세액이 1200만. 4번 납부할세액이 2400만 원. 5번 납부할세액이 3600만 원. 그래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분할 납부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가?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딱 이것만 알면 되잖아. 기준점 250 초과 더블 500만 원. 그럼 이게 그대로 가. 그대로 가자. 그건 1000만 원. 더블이 얼마야? 2000. 그럼 이게 그대로 내려와. 2000 넘어갈 때는 절반. 해봐요. 분할 납부금액, 재산세, 종부세, 양도소득세. 분할 납부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얼마인가? 이게 언제나 좀 쉬었다 할게요. 쉬는 시간에 여기 한번 적어 보세요. 잠시 좀 쉬었다. 이거를 할 줄 알아야 돼. 쉬었다.